병원 가도 모든 게 공짜. 이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전 세계적인 공통점인데, 추운 나라에 있는 국가들이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야.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70%가 월급에서 다 세금, 복지, 기금 뭘로 다 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제 좀 한물 같긴 했지만 헬조선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헬조선에서 한국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나갈 건데? 도대체 어디가 좋은데? 그러면은 맨날 북유럽 얘기하더라고요. 북유럽. 네,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가 또 핀란드 얘기를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북유럽 쪽은 또 그렇게 또 복지가 좋기로 우리 이미지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한 진실, 실제 복지 국가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병원 가도 모든 게 공짜. 거의 실질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건 내지. 과이용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의 그냥 공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그냥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 아래 나이 들어서도 뭐 특정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대부분 케어를 해줘. 뭐 케어라는 게 연금을 주는 연금도 줄 뿐만 아니라 연금 플러스 의료보험 혜택 플러스 주거 지역에 대한 안전성 플러스 다 이걸 해줘. 이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어.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근처 유럽 국가들이 왕정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공산주의는 당연히 신분제 철폐고, 왕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여성이나 아동에게도 일반적인 그 사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볼셰비키 혁명의 가장 큰 모토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과 열의했던 사람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진짜 세상을 한번 뒤엎은 거거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당연히 선풍적인 인기와 반향을 일으켰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유럽들은 벌써 공산주의화된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동유럽은 러시아랑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화됐는데, 북유럽도 러시아랑 붙어 있거든. 북유럽도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밀려 들어오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야. 그런데 북유럽의 왕실들이 눈치를 챘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지금도 왕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백기투항을 한 거야. 백기투항이 뭐다? 우리 왕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내려놓겠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당시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철저히 국가의 통치를 맡기겠다. 흔히 말해서 입헌군주제로 스스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략인 거지. 전부를 다 뺏기기 전에 일부를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 왕실이라도 지키자. 전부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시작한 거야. 북유럽은 바로 러시아에 붙어있는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다 왕실이 그대로 남아있어. 핀란드는 그러면 뭐 공산주의 때문에 왕실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지, 스웨덴에 600년 동안 지배되면서 공국으로 격화돼서 그래서 왕실이 없어진 거고, 그래서 바로 그때 다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줬을 거 아니야. 줬을 뿐만 아니라 뭔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혜택을 줘야겠지. 공산주의는 뭐야? 국가가 모든 걸 케어한다는 거잖아. 먹을 것도 배급해주고 일자리도 무조건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인데, 그거와 아주 유사한 수준의 사회 시스템을 국가에서 제공해주겠다. 그게 바로 복지제도지.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우리 여기 한국은 정말 살기 힘드니 북유럽 가서 살면 행복하고 복지 혜택도 많고 좋겠다. 일반적으로 뭐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근데 내가 만나본 우리 한국인들의 90% 이상은 북유럽에 이민을 갔거나 북유럽에서 장기 체류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후회해. 왜요? 일단 복지 얘기했었으니까 거기에서 마저 얘기를 하면, 복지를 이렇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동등하게 지원한다라는 건 복지도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 스웨덴에 내가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 감기 기운이 좀 심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몸이 오싹한 거야. 코는 막 찔찔 나고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북유럽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발언이 뭔지 알아? 뭐요? 좀만 있어 보세요. 약을 안 줘. 답답해. 그리고 의사가 무슨 병인지 잘 몰라. 뭐 감기일 수도 있고 독감일 수도 있고 뭐 폐렴일 수도 있죠. 일단 뭐 열도 좀 나긴 하는데 이럴 때는 집에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나한테 일단 돌아갔다가 더 아프면 오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병원 갔었을 때 요즘은 병원조차도 친절 뭐 이런 스마일 캠페인 이런 거에서 굉장히 친절해졌잖아.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 북유럽에선 그런 공공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것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내가 이제 출장을 갔었을 때 거기 관공서랑 미팅이 있었었거든. 지방자치단체랑.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 현장 시찰이라는 표현 좀 그렇구나. 탐방을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딱 갔더니 마침 퇴근하기 전이니까 빨리 가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거기 기관장이 계셨었거든. 근데 기관장이 왔다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린대. 조금 한 20분만 더 보다 갈게요가 아니라 5시 59분이면 5, 4, 3, 2, 1, 땡! 그러면 줄을 한 3명 더 서 있어도 내일 오세요. 딱 칼 같군요. 그래, 맞아. 그런 것들은 사실 약간 예전 공산 국가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뭔가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효율성 뭔가 좀 이제 과잉 뭐 이렇게 친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몸에 밴 그런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열이 뻗칠 때가 좀 많이 있지. 그리고 이게 특히 핀란드가 조금 더 심하긴 한데 스몰 토크가 없어. 그냥 딱 일만 딱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하고 표정도 약간 무표정해. 맞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 특히 핀란드가 좀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핀란드 가서 살면 되게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막상 또 그게 또 몸에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나는 우리 사람의 기분이 좌지우지될 때 이렇게 날씨가 중요한 건지 몰랐어. 1년에 한 9개월 가까이가 늘 밤이잖아. 어두워서. 그래서 진짜 나도 사실 좀 밝은 편이거든, 성격이. 그런데 나도 이러다가 진짜 우울증 오겠더라고. 그리고 또 좀 다른 게 있어. 네. 이건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북유럽은 양성평등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 정말 발달돼 있어. 그런데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성 여건이 좀 이렇게 취약한 계층인 건 분명한 사실이야. 대기업 임원들 중에서는 남성이 99%고 여성의 평균 임금과 남성의 평균 임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북유럽은 그런 차이가 없어. 근데 그런 차이가 없는 대신 여성들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갑자기 1층에 A4 용지 잔뜩 왔습니다. 배달 전화가 왔어. 그러면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들이 내려가서 올리고 여성 직원들은 아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뭐 캔커피 하나 따라주면서 고마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역할 분담이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 사실 피지컬적으로도 남성이 조금 그런 거에 더 유리하니까 뭐 그걸 특별히 난 차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북유럽에서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뭐 우리가 이제 큰 컨퍼런스를 하러 간 거였는데 컨퍼런스 관련한 명찰, 폐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배송이 왔대.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딱 했어. 그랬더니 거기 북유럽의 그 리셉션 리스트 같은 여성분들 3분이 왜 네가 가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같이 해야지 왜 네가 뭔데 그렇게 오지랖을 떠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한국에선 이런 무거운 거는 남성이 주로 든다라고 했더니 기분 상한 한 여성이
우리도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오. 그러면서 거기 스웨덴에 있던 한 박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스웨덴은 한국과 좀 다르대. 남녀 평등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많은 민심을 얻었을 때 했던 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였어. 네네네. 그래서 신분이 여리에 있거나 아니면 성별이 여리에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거나 아예 어려서 뭔가 권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국가에서 다 케어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심을 얻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산 진영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북유럽에 적극 빨리 수용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북유럽의 성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이거는 사실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야. 거기에서 좀 있어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가 돼.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점인데 아시아권이든 유럽권이든 간에 추운 나라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땐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야.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6시 이후에 핀란드에서는 가게 문 여는 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같이 관심이 있거나,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썸 타는 사이, 그럼 먼저 자고 시작해. 이거는 문화적 다양성인 거지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나처럼 그냥 해외를 많이 다녀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지, 어머 이런 생각은 거의 안 생겨. 잔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통성명을 시작해. 근데 너는 전공이 뭐야? 그러면은 왠지 약간 북유럽에서는 뭔가 결혼, 뭐 혼인율, 동거율, 뭐 아니면 뭐 출산율 이런 게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거긴 동거와 혼인이 큰 차이가 없어. 제도적으로도 큰 차이를 전혀 안 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부부인 줄 알았던, 네. 7년 동안 같이 살아서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뭐 이런. 북유럽이 어쨌든 그렇게 복지 제도를 뭔가 많이 하려면 그럼 그 돈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죠, 나라에. 그럼 그 세금은 다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북유럽에 가서 살았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재미있는 분들도 많거든. 북유럽은 모을 수가 없어. 에? 왜요?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60에서 70%가 월급에서 다 세금, 기타, 복지, 기금 뭘로 다 나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고요? 절반 와우. 이상이. 그래서 국가가 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일한 거를 사전에 다 떼어가.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그러면 제일 유명한 회사 어디니? 이케아지. 그 이케아 설립자가 자기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스웨덴 밖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조세 개혁을 통해서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거의 20년 만에 입국을 했어. 그래서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라든가 팝스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웨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뭔가, 아니 이건 내 건데, 아니 이거는 내가 번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는 거기서 누리기가 어려워. 아, 그렇구나. 핀란드나 이런 데는 뭐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니 우리 한 2개 뭐 광역시 합쳐도 그거보다 작단 말이야, 인구가. 그런 수준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관심들도 없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참 특이해. 이건 참 이해를 못 하겠어. 북유럽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면 진짜 좋다. 이런 사람이 살면 네. 좋다. 1순위 네.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집돌이 집순이. 엄청 좋습니다. 모두 다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놀아요. 네. 그래서 가구도 완성품으로 배달해주면 싫어하고 내가 조립할게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이키아. 아이케아. 이런 것들이 예. 바로 그런 문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북유럽 이런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야유회 좋아하고 꽃 구경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산보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밖에 6시 이후에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 가면 안 됩니다. 술을 사기가 너무 힘든. 이 추운 나라들의 공통점이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고들이 많거든. 술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 한잔 해야지 라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술 좋아하니까.